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앞에 조직표에서는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규모가 작아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과 보건을 함께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데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규모는 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이 아닌데 위험할 때 선임한다. 이렇게 담당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한 명으로 관리가 안 될 때 더 늘리거나 담당자를 선임했는데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못할 때는 교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그죠? 우리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얼마부터?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대행이나 안전관리자 선임합니다. 자, 50인 이상부터는 대행이나 선임해야 되고요. 근데 얼마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부터는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두도록 되어 있다라고 앞에서 공부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이나 대행해서 선임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자, 미만인 사업장이지만 아래에 해당될 때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그죠? 여기에 해당될 때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한번 해볼게요. 재임용하자라는 뜻이다, 그죠? 하폐수 분뇨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환경 정화 복원하는 담당자. 여기서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재임할 때 제가 제조업, 그죠? 임은 임업이 되겠습니다. 하폐수죠. 하폐수 및 분뇨 처리업, 그죠? 하폐수 분뇨 끊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폐기물 할 때 폐기하고, 하폐수 분뇨는 폐기하고 원료 재생업, 그죠? 폐기하고 원료를 재생해서 환경 정화 및 복원하는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상시근로자 몇 명에서 몇 명, 20명 이상 50명 미만. 왜 50명 미만인가 하면요, 50명이 넘으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다른 업무 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요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자,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었을 것,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었을 것. 이렇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지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지금 선임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부족해서 선임이 불가능하겠다 싶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열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담당자 요건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이렇게 대략적인 감을 잡으셨다면 암기해야 될 거는 아까 재임용하자, 그죠? 20인에서 50인에 해당되는 아래 사업장이 뭐 있었다라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조직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부장님,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예요. 관리 책임자 있었죠? 이 사람 밑에 부장님이잖아요. 안전보건관리부서 부장님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안전관리자, 그죠? 안전관리자 있었고, 보건 쪽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근데 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몇 명부터예요? 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선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건관리자 들어갑니다. 오늘 펜이 좀 원활하지를 못하네요. 보건관리자 들어간다. 그죠? 자, 예. 보건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예. 보건관리자. 예. 자, 근데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얼마 이상? 50명 이상부터 우리가 선임하는 조건이 된다, 그죠? 예, 대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선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0명부터예요. 근데 50명은 안 되지만 몇 인이었습니까, 아까? 예, 상시근로자, 예, 몇 명에서 몇 명? 20인 이상, 요 밑에 조금 따내려 볼게요. 상시근로자, 예. 예, 우리 좀 전에 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었다, 그죠? 요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하는 50인 이상에 해당 안 되지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아까 재임용하자, 그죠? 합해서 폐기하고 뭐 예, 있었죠. 환경보건 담당자 있었죠. 거기에 해당될 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했습니다. 요 아래에 뭐가 있냐면 직조반장님들이에요. 생산직에 함께 일을 하죠.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일하면서 직조반장님들, 그죠? 예,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합니다. 관리 감독자가 되고요. 요 밑에 누가 있었다? 우리 작업자, 근로자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안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 도와줘야 돼요. 보건관리자도 뭐 해야 된다? 도와줍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협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게 누구다? 관리감독자다. 이 정도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그죠? 현장에서 직접 생산 업무를 합니다.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면 관리감독자죠. 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관리 감독자가 있었고요. 산업보건의는 안전 쪽이 아니라 이제 보건 쪽이라서요. 우리는 의사였다, 그죠? 근데 병원의 의사를 지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그죠? 이것도 뭐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사를 두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직접 선임하지 않는다면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해도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씩 두는 건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도 안전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로 보면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자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에 관한 걸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건 누구? 안전관리자. 보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건 보건관리자다.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부장님이었죠. 이름이 뭐였나 생각해 볼게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안전과 보건을, 예, 오늘, 네, 잠시, 안전과 보건을 총관리하는 안전보건 앞에서 배운 우리 안전보건팀의 부장님은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아니라 누구다? 관리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아까 조직도에서 우리 사업장 내에 안전과 보건을 총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죠? 별표. 옆에 적을게요. 도급사업이라고 적어둘게요. 만약에 사업이 우리 사업장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안전과 보건을 총책임하는 사람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우리 사업이 우리 팀만으로 사업이 다 안 돼서 하도급업자, 도급업체들이 들어왔죠. 이때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총책임지는 사람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이렇게 굵직한 내용 머리에 넣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이렇게 어떤 사업, 줄이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도급 사업할 때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죠? 도급 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누구로?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고요. 도급 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요. 위험한 업종이었죠. 토사적,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인쇄업, 그죠? 이런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업, 서비스업, 교육, 그죠? 300인 이상부터 선임했고요. 나머지는 100인 이상부터 선임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될 때는, 그죠? 그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별표 3개, 그죠?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수급인 포함 이렇게 줄일게요. 너무 기니까요. 줄쳐보세요.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그죠?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너무 길죠? 관계수급인 포함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도급공사이기 때문에요. 요거 포함한다는 말만 들어가면 되죠.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관계수급인 포함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게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몇 명이다? 특별히 위험하다. 그죠? 선박이나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10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면 총괄 책임자 선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자로 넘어갈게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법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요, 말 그대로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작업에 조정이 필요할까요? 그죠? 우리 조정이라는 건 한 장소에 한 가지 작업만 한다면 조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정자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한 장소에서 여러 작업이 함께 일어날 때, 그죠? 2개 이상의 죄송합니다.
예,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어디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지금 이 장소에서요 A라는 업체도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옆에 또 B도 함께 공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장비끼리 충돌도 일어나고 또는 화재 위험도 있고 하겠죠. 이때 뭐 하자? 조정하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홍제로 인하여 작업이 섞이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를 둔다?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그죠? 조정자는 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홍제할 때 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얼마? 50억 원 이상.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었는데요. 조정자는 건설업이니까 공사 금액이잖아요. 그죠? 얼마 이상부터 둔다? 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건설업부터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펜이요. 조금 상태가 좋지를 못하네요. 이게 네, 오늘 조금 보기가 불편해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 언제까지,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 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공사를 시작하면 전날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담당자 정해서 업체마다 이 사람 조정자니까 작업을 알려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10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앞에서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결정해야 될 굵직한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 동수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요. 과반수 이상 이제 투표하겠다 했는데 근로자 측은 작고 사용자 측이 많다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나 모든 사업장에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위험한 건 전부 다 얼마였습니까? 50인부터였잖아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마찬가지였죠. 자,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예,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그죠? 괄호 안의 내용은 일단 굵직한 게 암기가 되시고요. 괄호는 실기에서 세부 항목을 포함하라, 그죠? 적을 때 답을 적는데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적으시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세부 항목은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정확히 적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대부분 별표 2개나 3개짜리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다 암기하는 건 벅차니까 일단 주요한 앞에 것부터 기억하시고 이게 암기가 되시면은 괄호 속의 것까지 나가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세부 항목으로 적으시오라고 출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업종일 때는 역시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하여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운송장비위원회 열자. 이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기계장비와 자동차 트레일러를 만드는데요. 일단은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토사석 광업에서 재료를 캐내야 된다. 그죠?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1차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금속 가공 제품과 비금속 광물 제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와 화학물질을 섞어요. 그래서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기계장비나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운송장비 위원회 열자.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인데요. 주요한 게 요거죠. 핵심이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 업종들. 그죠? 금방 이렇게 위험한 거는 몇 명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위험 업종은 역시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업종이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대부분 이렇게 위험 업종 잘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 덜한 농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 보험, 임대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위험이 낮은 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이죠. 그죠? 공사금액 얼마부터 120억 원 이상. 토목은 얼마다? 150억 원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 제외한 건 뭐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건설업하고요. 50인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야 되는 사업들 요 정도 일단은 지금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좀 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사업주 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같은 수가 모여서 수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이렇게 기억할게요. 1명은 너무 작으니까 이상이 되겠죠. 9명은 많으니까 더 많으면 앉을 데도 없다 기억하시고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위원 다시 한번 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작으니까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요거는요, 법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고시나 그다음에 지침들마다 약간 달라서 그런데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명예감독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명예감독관 같은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9명 이내의 뭐다? 사업장 근로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적어두겠습니다. 뭐 굳이 빨간색은 안 해도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 사업주 측을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사장님이겠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니까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는 선임 대상이 된다면 산업보건의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그죠? 동수니까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안전부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재부장, 무슨 총무부장, 생산팀 이렇게 사업장 부서의 장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위원 다시 한번 봅니다.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그 다음에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산업안전위원회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4번은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요. 임시회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얼마마다? 분기마다 한다. 그죠?
자,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걸 현장에 갖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이 언제 어디서 회의했나 들어가야죠. 그죠? 언제 어디서잖아요. 그래서 개최 일시, 장소, 그죠? 언제 어디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참석했는지 들어가야죠. 그죠? 누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들어가야죠. 무엇을든 심의 내용, 의결, 결정사항. 그죠? 무엇을이 심의 내용이 되겠죠. 의결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요. 이건 파란색 적어도 상관없었겠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서 개최 일시 및 장소 누가 출석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심의 내용을 의결하고 결정했다. 이렇게 회의록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회의잖아요.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안전부장님 그랬죠?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안전, 보건, 관리, 누구였죠? 책임자. 그죠? 근데 이게 도급 사업이 되면 뭘로 바뀌었습니까? 총괄 책임자로 바뀐다라고 했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굵직한 걸 결정하는 회의죠. 그래서 이게 어떠하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그래서 실기 넘어가면 유사한 내용을 공통으로 기억해서 적어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회의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굵직하게요. 이제 새해가 되면 사장님께서 안전부장님한테 자, 올해 우리 회사의 계획 한번 세워봐라 하겠죠. 그죠? 첫 번째,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죠? 올해는 재해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장님이 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 우리 회사 내에 지켜야 될 규정이 있겠죠. 사내 규정이에요. 그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규정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도 부장님이 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부장님 혼자 해야 되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건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파란색으로 부장님. 왜냐하면 다음에 직무할 때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부장님은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죠.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근로자 교육을 어떻게 하자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굵직하게 교육이죠.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작업 환경도 안전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달라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냥 재해예요.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재해가 날 때마다 회의 수집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게 다릅니다. 중대재해. 그죠? 자, 근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뭐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책임자입니다. 그냥 재해 원인 조사다. 이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회사에서 사망이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인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요 세 가지 중대재해다 공부했죠.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가 몇 건 났다, 재해 조사를 했다면 항상 재해 통계를 내야 돼요. 올해 재해는 10건 났네? 작년은 5건인데 많이 늘었네. 이렇게 그죠? 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했을 때의 안전보건 조치. 자,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도입했을 때 조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약간 다른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우리 현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어떻게 안전보건에 대하여 조치하겠다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죠? 자, 그럼 굵직하게요. 핵심 키워드만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 첫 번째 뭐 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그죠? 자,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 따라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규정이 필요하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묶을게요. 사람은 뭐 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강한가 뭐 해야 되죠?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이것도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사람은 교육하고 건강관리하자. 이렇게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지만 뭐 있습니까? 작업 환경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작업 환경은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그죠? 작업 환경, 예, 점검 들어간다. 이거 이렇게 따로 키워드 빼내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뭐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뭐 하자? 중대재해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자.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유해 위험, 기계기구, 예, 도입했을 때, 예, 조치다. 그죠? 기계, 도입 시 조치. 이 정도로 일단 지금은요, 필기에서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실기서는 문장 암기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자, 좀 전에는 이름이 뭐였냐면요. 위원회였죠. 회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 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에 노사협의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그죠? 건설공사 도급위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다시 말하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건설공사지만 무슨 공사입니까? 도급인이 했으니까 자,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요. 옆에 빨간 걸로 적어 놓을게요. 건설, 어떤 공사일 때만 한다? 예, 건설 도급공사에서만 하는 것이다. 그죠? 자, 건설 도급공사 이렇게 한번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건설에서 도급공사를 할 때는요. 하도급 업체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요. 그래서 건설 도급공사에서 회의를 구성하는 건 노사협의체고 건설 도급공사가 아닐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같은 수, 동수로 구성되는 건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업 중에서 설치 대상 한번 볼게요. 공사 금액 얼마입니까? 120억 원, 그죠? 역시나 토목공사일 때는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하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사협의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3개입니다. 우선 근로자위원부터 볼게요. 도급,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너무 기니까요. 도급, 하도급 포함,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이것도 전체 사업의 꼭 안 넣어도 되겠죠, 그죠? 전체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랬는데요. 노사협의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한 명이면 됩니다. 이상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하도급 업체가 A, B, C, D가 있어요. 그 중에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A, B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되는 A, B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 하도급 포함 전체 근로자 대표. 두 번째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고요. 세 번째는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20억 이상 되는 A하고 B 업체의 근로자 대표가 들어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위원은요,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자, 이것도 짧게 줄치면 도급, 하도급 포함 전체 사업의 대표자, 전체 사장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역시나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그죠? 이번에는 AB의 근로자 대표가 들어갔다면 사용자위원은 AB 사업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위원은 도급, 하도급 포함 전체 사업의 대표자. 두 번째 안전관리자 1명, 세 번째 보건관리자 1명, 네 번째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 사업주가 포함된다. 그죠?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사항. 아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생각하면서 기억해 볼게요. 아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 번째 뭐였죠? 제일 굵직한 거. 계획부터 수립하자 했죠. 그죠? 무슨 계획입니까?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똑같다. 그죠?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대로 실천할 뭐가 있어야 된다? 규정을 만들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똑같습니다. 자, 사람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뭡니까? 교육해야 되죠?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사람도 관리해야 되지만 작업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재해였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슨 재해? 중대재해. 그죠? 발생되면 뭐 해야 합니까?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것도 기니까요. 재발 방지 빼도 상관없습니다.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해가 몇 건 났다 뭐 내야 합니까? 통계죠. 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었죠. 어떠하다?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심의 의결 사항 어떠합니까? 동일해요. 그죠? 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동일하고요. 자, 부장님이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 또한 유사하다. 이렇게 세 가지 한꺼번에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역시나 정기회의, 임시회의 구성되는 건 동일하죠. 그죠? 노사협의체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하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성합니다. 자, 앞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 얼마마다 했나요? 분기마다. 그죠? 이거는 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그죠? 보건위원회.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체 얼마마다 합니까? 2개월마다 합니다. 요거 다른 거 체크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회의는요, 동일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요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아까 심의의결사항이 있었고요. 심의의결은 뭐냐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죠. 자, 노사협의체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피 방법 등 자,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현장 어디로 대피하자 이런 걸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협의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 방법, 줄여서 재해 예방 방법, 재해 발생한 경우에 대피 방법, 그죠?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협의해야 됩니다.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그죠? 우리 몇 시에 작업을 시작하자, 어떻게 연락하자, 이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암기법에서요. 지금까지 뭐부터 누구를 선임한다 복잡했죠?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요 중에서요.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가장 사업의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안전관리자, 전담자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스타트는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산업안전기사를 따게 되면 전담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췄다, 그죠? 나는 어느 정도 규모부터 안전관리자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이라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에요. 하지만 토목은 얼마다?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전담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규모가 큰 거 한번 볼게요.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회의를 구성하는 거. 규모가 너무 작은데 사업주 측, 그 다음에 근로자 측 모여서 회의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위험한 업종은 50인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인, 300인 있었죠. 건설업은요,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동일해요. 그래서 근로자 숫자 줄이자 300인이 50인 되었고 돈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요. 노사협의체는 어떨 때 했죠? 앞에 적어볼게요. 건설에서 무슨 공사할 때 했습니까? 도급공사.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건설에서 도급공사일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니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죠. 자, 건설이니까 근로자 숫자는 필요 없다. 그죠? 요거 똑같습니다.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 요 두 가지는 묶어서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누구죠? 부장님, 그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아까 돈은 똑같았죠? 사람을 300에서 50인으로 줄였죠? 이번에는 사람은 똑같아요, 50인. 근데 돈을 줄일게요. 120억이 얼마 된다? 20억으로 된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선임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업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합니다. 자, 어떨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로 바뀌었습니까? 역시나 무슨 사업이다? 도급 사업할 때는 하도급 업체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선임한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요것만 넣어주면 된다 했죠?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몇 명? 100명 이상. 그죠? 하지만 위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면 해야 합니다. 역시나 관계수급인 포함, 돈은 똑같다. 그죠?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사업의 규모이긴 한데 위험한 업종일 때는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두게 되었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까지였습니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다시 말하면 50명이 넘으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되죠. 근데 선임의 대상도 아닌데 위험하니까 안전과 보건을 함께 책임지는 담당자를 지정하라 라고 했다 그랬죠. 그죠? 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재임용하자, 재임 그랬죠. 제조업, 임업. 누구를 재임합니까? 하폐수 분뇨, 그죠? 하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그랬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보건, 그죠? 환경정화 및 보건업, 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었던 사람이 안전보건 조정자잖아요. 어떨 때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죠? 건설공사에서, 예, 공사금액의 합의, 한 공사가 아니라 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는 조정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조건은 상시근로자 몇 명이었습니까? 300인, 그죠? 건설업은 공사금액 얼마였습니까? 120억 원이었고요. 토목은 얼마입니까? 150억 원 이상,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안전과 보건을 회의를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요. 건설에서 공사 금액은 그대로 오는데 사람을 줄여보자 그랬죠. 그죠? 300인만 50인으로 줄이자. 위험업종은 50인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전담과 동일하게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떨 때 노사협의체로 구성하나요? 그죠? 건설에서 도급 사업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이니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일 때 선임합니다. 자, 아까는요, 사람을 300인에서 50인으로 줄였으니까 이번에는 사람은 그대로 50인 이상 두고요. 돈을 줄일게요. 공사금액 120억 원을 20억 원으로 줄이자. 그죠? 요거 누굽니까? 부장님 선임하는 거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은 위험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죠. 그 다음에는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해당됩니다. 자, 근데요, 어떨 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합니까? 건설에서 도급 사업할 때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이기 때문에 요걸 넣자 그랬죠. 관계 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하지만 위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일 때입니다. 관계 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50인 미만이지만 위험하다, 그죠? 이럴 때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 선임합니다. 그죠? 재임용하자 그랬죠? 재임. 하폐수 분뇨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환경정화 보건하는 담당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정자죠. 뭐를 조정합니까? 조정자는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죠. 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일 때,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는 조정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핵심 내용,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는 거라서요. 우리 앞에서 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한 번 더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을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있었다, 그죠? 자,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이었다, 그죠?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었죠. 자, 사용자위원, 사업 추측 한번 볼게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사장님이죠.
안전보건위원회니까요. 안전관리자 1명에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부서의 장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사협의체입니다. 근로자위원회는요. 노사협의체는 도급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도급 또는 하도급 포함 요게 들어갑니다. 그죠? 전체 사업의 전체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 이상이 아니라 1명 들어갑니다. 근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 중에요.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위원 볼게요. 도급 공사이기 때문에요. 도급, 하도급 사업 포함, 그죠? 도급, 하도급 포함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전체 대표자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 금액이 역시나 20억 원 이상인 관계 수급인의 사업주 이렇게 들어가죠. 비교해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합니다.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하고요. 임시회의는 동일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하는 동일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볼게요. 서류를 보존하는 기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몇 년 동안 보존한다? 2년간 보존한다. 요거까지 필기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 우리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누구를 선임하는가? 예, 이러한 선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각각의 안전보건 조직이 어떠한 직무를 해야 되는가? 그죠? 역시나 다음 시간도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별표 많았던 내용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